대부분은 그렇게는 좀 못해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이거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좀 먹먹한데진다는 분이 계셔서 우리 허윤정 마담님도 사실은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예, 네.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저희가 허윤정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 청해드립니다. 네. 자, 그 사나이에 허윤정 씨 나는 수백억 날린 전 남편 아니 근데 저거는 아직도 갖고 있다. 수백억 날린 전 남편의 그 사람은 수백억을 날렸는데 빚을 아직도 갚고 있다는 마음의 빚이고 돈은 아니고 다행입니다. 네. 다행이에요. 다행이에요. 다른 걸로 또 있습니다. 네. 제가 그 1980년도 그 사나이로 데뷔를 했잖아요. 그때 당시에는 그 노래가 획기적이었어요. 빅히트였죠. 네,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빠른 노래를 하다 보니까 업소가 엄청 많았어요. 밤업소. 네, 밤업소가 어쩔 땐 18군데까지 해요. 그게 가능해요?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일반 무대서부터 캐바레부터 나이트까지. 그러니까는 인천, 뭐 부천, 뭐 그 끝에는 그쪽까지 가요. 그러니까 강남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훑어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땐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. 그러니까 차 안에서 밥도 먹고 모든 일이 뭐 차 안에서도 잠을 자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사실 연예인이지만 너무 몰라요. 남자 사귈 시간도 없고 또 연예인들이 그래요. 순수하고 집하고 또 다니는 이제 그 밤에 이 업소하고 방송하고 이 세 군데 세 바퀴 왔다 갔다 하고 집으로 가고 뭐 시간이 없어요. 남자 만날 시간도 없고 남자하고 대화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나이 때 결혼할 정년기 때 제대로 된 남자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날 좋아하면 어머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쳐 버린 경우도 많고 또 대시에도 아니 뭐 저런 사람이다니까 이렇게 딱 지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동기는 강남에서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. 7, 8군데 하다가 거기 사장님이세요. 그 업소에. 보통 그래 보통. 그러니까 이제 업소의 사장인데 아주 키가 한 1m 80이고 아주 잘생겼어요. 여자들도 많을 것 같아, 느낌에. 근데 느낌에 좀 나쁘지는 않았어요. 근데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예요. 저가 그 업소에 출연을 하니까 그 시간 끝나면 만나자고 기다렸다가 난 시간이 없다고 나 빨리 다음 업소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 잠깐 차 한 잔도 못 하냐고 그러면서 차 한 잔 하자고 하면서 차 한 잔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냐고 자꾸 꼬시고 해서 잘생기고 그래서 뭐 괜찮은데 왜 이러지 나도 이제 갈 그 나이가 됐는데 좀 호기심은 가고 이미 결혼했네. 그래서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어머니를 또 모시고 사는 그게 참 착하게 보이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만났죠. 만났는데 빠른 속도로 막 결혼하자 그래서 엉겹결에 결혼이 이제 된 거예요. 제가 결혼 동시에 은퇴를 했잖아요. 근데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애가 들어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다 물어줬고 몇 군데 되게 많았어요. 7, 8군데 물어줬고 이 사람이 다 물어주더라고. 돈이 많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저는 가정생활이 좋을 줄 알고 결혼을 했지. 그리고 또 가자마자 임신해서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연년 차이로 또 임신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. 그런데 애들 키우느라 정신은 없었지만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와요. 한 달에 한 번.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왜 바쁘냐? 업소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들어올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. 접대도 하는 것도 낮에도 사무실에서 자는 게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달력에다 적어놨어. 언제 들어오나. 안 들어오니까 이제 달력에다 적어놓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야. 그래서 야 이런 사람도 다 있나. 결혼하면은 아기자기하고 사는 그런 마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건 결혼 생활이 이게 아니다. 그러면서 좀 회의를 느꼈어요. 너무 안 들어오니까. 그러다가 이제 신혼여행을 못 갔으니까 캐나다를 들어서 미국 갔다가 오자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제 나는 좋았죠. 그때 당시만 해도 좋았죠. 근데 거기가 내가 만난 물고기다 하면서
그 라스베 가서 노름을 하는 거예요. 도박을 하는 거예요. 남편이. 네,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된 돈을 주체를 못 하는 거야. 너무 많이 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이 벌면은 좀 이 돈은 어디다 해야 되고 이 돈은 어디 체계적으로 나눠서 네.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많은 것을 날려도 죄책감이 없어요. 근데 하나하나씩 이제 그게 5년, 6년 가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줄어들잖아요, 재산이. 그러니까는 그 많은 돈이 그 정도 5, 6년 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. 예. 그 돈이 어떻게 남아나 있겠어요? 그리고 또 사업을 해서 또 사업이 또 안 되면 그게 또 날려. 날리고 예. 그러다 보니까 또 지인한테 빌리게 되고 어머나. 그리고 집도 차압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집에. 그러니까 나는 열받아 갖고 애하고 또 제주도 간 거예요.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집까지 딱지 붙이니 빨간 딱지 붙이니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주도 가서 애들이랑 있으면서 막 많은 고민을 했어요. 이혼에 대한 그래서 생각이 이 사람이 자기가 이혼을 해달래요. 그때 난 참고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참고 있었는데 이혼을 해달래요. 합의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집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모든 게 나한테 네, 또 네. 빚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그 상황이. 그러니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너무나 대출을 많이 받아 먹은 거야. 뭐 껍데기만 준 거야, 집을. 네. 내가 대출 이자를 200씩 내야 되고 뭐 하여튼간 집이 나를 준 게 아니라 짐을 준 거야, 짐. 네. 집이라는 자체가 짐이지 그게 나의 집이 아닌 거야. 네. 그러니까 이 짐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집에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출을 이자를 못 갚으면 쫓겨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나는 무의를 품에서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. 그 집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. 나 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. 그러다가 식당 일을 하게 된 거야. 남의 식당 일.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그 설거지를 하면서 또 공부해갖고 또 저기 이제 간병인증을 따갖고 따가지고. 서울대학병원에 그 백혈병동에 들어가갖고 한 달 동안 또 거기서 간병인 생활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애들은 그때 중학교 1학년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네. 애들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본 거 없어요.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. 그래서 우울증이 생길 시간도 없이? 시간이 없어요. 그때 우울증 생길 왜냐면 눈 뜨면 빨리 일해야 되고 또 잠자고 일어나서 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 그때는 정말 바삐 살았어요. 네. 그러다가 돈을 벌었어요 거기서. 아유, 그래서 어느 정도 빚을 갚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됐어요. 네. 살게 됐는데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자기 쾌락을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이 사람이 불쌍해요. 왜 그렇게 그런 세월을 거기에 몰입해서 가정도 모르고 살았는지.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. 아유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, 마음까지. 아니 지금 사건들이 다 너무 많아가지고 셉니다 오늘. 혹시 다른 분들 이 정도 사고는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뭔가 친 사고 정혜리 마담도 그때 약간 그 배우자가 좀 예전에 경제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맞아, 왜 그때 월급 뭐 이런 얘기 다 듣고 했었잖아요. 직원들 월급을 다 맞아요. 정혜리 씨가 내주시고. 그러니까 그 사고 친 것 때문에도 위기가 분명히 있지 않으셨나요? 아니 근데 뭐 두 분이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너무 큰 거는 이제 우리 없죠. 사실 저도 큰 줄 알았는데 네, 네. 그렇네요. 그렇긴 한데 네.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남편이 살다가 사고를 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인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.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큰 매장을 여러 개를 하고 네. 있었잖아요. 그런데 저한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. 내가 모르는데. 새로 매장을 꾸리는데 인테리어 하고, 공사를 네. 하는데 그럼 이제 돈이 사실 되게 크게 들잖아요. 그러니까. 예. 근데 그런 게 아무 얘기 없이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저한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들리면 근데 그 공사하는 분들 뻔히 알고
또 정해지신 거 알고. 그죠? 돈을 어떻게 안 줘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이제 대금을 지불하고 뭐 집기나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을 또 그때는 또 잘 해봐야 되나 보다 싶었고 제가 또 열심히 사러 같이 다니고 뭐 그렇게 했죠.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가 또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면 아,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돈을 달라고 하고 요즘 남편분은 네네, 조용하시고.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돈을 어차피 이제 지불을 계속 하긴 했는데 이제 사고는 사실 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신뢰가 좀 쌓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처음에는 혹시 얘기를 한번 안 해서 그 사고라는 건 나한테 얘기가 안 됐을 때 사고가 되는 맞아요.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 정도는 사고가 될 수 있는데 당연하게 계속 그러는 거는 사고가 아니고. 이건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. 그거는 좀 다른 것 맞아요. 같고 뭐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뭐 다른 일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다같이 피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아 이건 정말 마음이 안 정리가 되는 되지. 거고 다른 일들이 좀 많이 겹치니까 아 내가 모르는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. 내가 알지 그게 이제 못하는. 손잡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계속 드러나게 되니까 아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되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같이 살 때 어떤 사고가 한 번에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 번은 좀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고 명마다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지혜롭게 잘하신 네, 것 같고 네. 아니 그리고 살다 보면은 큰 일에는 우리가 대범하잖아요. 남자든 여자든. 근데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씩 쑥 올라오는 거는 그건 사람이라 어쩔 수가 어쩔 수 없어. 없지. 사람이라 그건 저는 어쩔 어쩔 수 없어서. 아니 근데 이렇게 예, 명현순 예. 마담님이 지금 네.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훌륭하다고 하는데 수습도 잘하고 네, 네. 그 본인도 사고를 좀 신기해요. 이게 제보에 의하면 본인도 좀 누가? 있어. 로버트 할리스가 아니라 명영순 마담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?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저희 남편도 사고 크게 쳤는데 네.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사고 한 번 크게 쳤습니다.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게 뭔가 주식 아니면 빵이에요. 같은 게 솔직히 말하세요. 맞아요, 주식. 주식이죠. 그래. 주식이요? 네네, 주식. 예. 얼마나 나요? 제가 주식을 해서 잘 벌었어요, 처음에는. 잘 벌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벌리면 재밌지. 너무 재밌지. 올라가는 거야 이제. 도박하고 똑같아.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버린 거예요. 아, 투자된 돈이? 투자된 돈이.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한 4억 5억 정도를 잃었어요. 4억 5억 정도를 잃었어요. 10년 전에? 네, 10년 전에. 에어컨 트세요 집에서. 아유. 세트 메뉴 먹어야겠네, 세트. 먹어도 드세요. 세트 먹어야 돼, 세트. 근데 그건 저는 사실은 그 남편은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. 번 돈으로. 네, 제가. 그래서 근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는 사실 좀 없어요. 없어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해서 좀 돈을 불리는, 네, 저는 좀 그런데 조금 가감한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큰 돈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도를 잃었는데 이제 그 남편은 아, 그걸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 잃었어요? 다 잃었어요. 네. 나 그냥 투자했다는 건 줄 알았지. 다 잃었다는 거. 뭐라고 했어요? 한두 개 하실래? 아니 남편이 몰랐어요. 한두 백이 한 돈도 없어요 그때. 그거 하나 잃었어. 이거 진짜 문제인데 우리 아내가 미국 집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인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부모님한테 가면 똑같은 말을 해요. 난 비즈니스 마인드 있고 남편은 없어. 그러니까 나 투자 마인드 있고 남편은 없어. 여보, 이젠 그런 자랑하지 마. 투자 마인드 없어. 5억이는 너무 세다. 진짜 세다. 아니, 김태균 씨는 뭐 아내 돈 받아준 적 있어요? 안에 그게 돈? 어떻게 된 거냐면 뭔 얘기? 미자 씨가 이제 결혼 전에는 뭐 이렇게 무슨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이거 워낙 잘 되죠. 굉장히 예. 활동을 많이 하게 아유, 되면서 김태현 씨 만나서 잘 됐죠. 아 그건 아니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야. 김태균 씨도 겸손하다. 아유, 저 겸손한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처음 해보니까 예. 사실은 제 지로는 연예인들이 다 알지만 선입금 후시동 당연하죠. 아닙니까? 맞아요. 그래. 그런데 돈이 입금이 안 되는데
훌렁 가서 일은 해줘버리고. 저는 또 기획사가 없으니까. 계약이라는 혼자예요. 거는 계약서를 받고 서로 계약 조건을 조율을 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할 건 너무 많아. 진짜 근데 많아. 계약서를 안 받고 구두로만 대충 얘기하다가 일을 갔다 와요. 그러면 나중에 입금이 안 돼요. 그럼 너 계약서 보자. 계약서는 안 받았대요. 아니, 난리 났다. 전화번호를 아니까 저는.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. 전화번호를 바꾸면 돼요. 몇 번 있었어요? 아, 여러 번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들어가요.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심리전을 좀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구슬리기도 해보고 이렇게 뭐 우리가 그래도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공론화 그렇지. 시킨다는 얘기도 좀 해보고 그렇지.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 받았어요. 다 받았어요. 한 건은 큰 회사인데 그 폐업 위기라고 기사가 뜬 거예요. 다른 사람 다 못 받았대요, 관계자들. 저희만 받았어, 저만. 근데 그날이 이제 추가 투자를 받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오전에 그럼 우리가 터뜨리겠다. 기사를. 그러니까 바로 다 긁어가지고 입금을 해준 거예요. 저희만 받은 할 거예요.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였었어. 떼인 돈 못 받으신 분들 김태현 씨. 있어요. 못 받은 분이. 정말 잘 받아요. 해주세요. 정말 네. 절받아.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네. 또 와 남편 최고다 우리 집 기둥 뭐 우리 집 지붕 뭐 오빠만 보고 산다 이런 돈 안 되는 공지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아, 예.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10% 정도는 사례금. 잠깐만요. 예. 근데 이게 뭐 아니 부부 사이에 돈을 받겠다는 근데 아니라. 아니 그래도 그냥 약간 에이, 그래. 에이, 너도 이 정도 있잖아 이거. 기분은 그렇게 엄마 덕분에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래도 쓱 그 5만 원짜리 주머니에다가. 두세 장이라도 쓱 넣어주면 오빠 너무 고생했어. 못 받을 돈인데. 없지 않을까. 예, 저는 사실은 한두덕이. 이게 남편은 실수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조금 있어요. 덜러덩. 근데 하나 지금 딱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제 결혼하고 제가 라디오 DJ를 오랫동안 하던 걸 잘렸잖아요. 맞아.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너 진짜 네 꿈을 좀 내가 이뤄주고 싶다. 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? 근데 제가 예전부터 홈쇼핑을 너무 하고 쇼호스트 싶었던 거예요. 꿈이었지. 맞아. 그래서 사실은 나 뭐 이미 늦었는데 나이도 먹고 나 사실은 홈쇼핑 너무 하고 싶어. 그러니까 이제 뭐 부탁을 못 하는 성격인데 막 어디 알아보고 하더니 제 이름으로 어떻게 음식을 내줬어요. 아니, 그냥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.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. 너의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유통하고 뭐 하는 형을 내가 아니까 너무 좋다. 부탁을 해가지고 기획자다. 그러면 너가 그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나가면 그래도 이 바닥에 발을 들일 수 있잖아. 너무 어려워 발 시작을 해서 들어가기가. 이제 이렇게 왔거든. 야. 지금 너무 여왕이에요. 여기까지 이제 딱 왔어요. 음식이 나와서 제가 홈쇼핑 진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, 거기가. 그쵸. 겨우 들어가서 이제 했어요. 근데 하다가 어떻게 잘 돼서 막 이제 뷰티랑 많이 해서 한동안 진짜 바쁠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첫 아침 방송을 한번 하게 됩니다. 아침 6시 방송이면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야 돼요. 그럼요. 붓기 분장 빼야지, 받고 붓기 이제 해야 빼야 돼요. 돼요. 근데 그때 좀 한참 바쁠 때라 알람을 못 들었어요, 제가. 생방이잖아요. 네. 못 듣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쎄한 느낌에 제가 여보세요 하고 딱 받았는데 언니 왜 안 와요? 이러는 거예요. 어머 어떻게? 그래서 막 어떻게 나 지금 지금 가도 돼 지금? 그러니까 일단 지금 와 이래갖고 막 달려갔어요. 택시를 타고 이제 막 갔죠. 그리고 분장 받을 시간도 없으니까 막 제가 그냥 하고 머리 묶고 막 차에 이제 해서 겨우 뛰어가가지고 내려서 이제 딱 출입증 딱 이제 신청하는데 저 미자 몇시 몇 분 방송에 들어갈게요 딱 하니까 미철 씨 이름이 없는데? 아니 무슨 얘기예요? 저 있어요. 막 거의 울려고 하면서 막 봤더니 다른 방송국. 영등포인데 반대. 천호동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가 아침 이제 출근 시간에 그냥 차는 완전 서 있고 갈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오빠 막 제가 울었어요. 막 전화 나 어떡하냐고 지금 막 큰일 났다 지금 생방인데 나 지금 이거는 방송 사고인데 막 그날부터 악몽에 시달리면서 못 잔 거예요, 남편이. 이제 생방은 이제 빵꾸가 났고 다른 사람이 급하게 투입해서 막 대충 이제 좀 엉망으로 약간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도 못 자요? 제가 아침에 방송 있고 이러면 못 자고 새벽에 4, 5시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저를 깨워서 데려다 저를 주고. 밥도 이제 뭐 데우고 해가지고 먹이고 데려다 준 다음에 잠들어요. 기획사 사장. 아니 뭐야 돈도 받아줘. 지금 뭐야. 태워주기도 해. 아니 그런데 국물 하나 안 떨어지고 아니, 떡국물 하나 없이 이건 너무 네. 그래도 이제 뭐 나름 이제 잘하고 있지만 아, 그래요? 남편한테. 예. 하여튼 편성표까지 다 확인하면서 지금은 아니 왜냐면 착각을 많이 해가지고
뭐 천호동에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영등포에 있는 거를 분장실에 적어놓고 앉아 있어요. 그러니까.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왜 오셨어요? 막 이러면 아니에요? 이러고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긴 해요. 예. 혼인 방송국도 아닌데 머리 하러 온 머리 거예요. 하다가 잠깐만 오늘 업무 온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덜렁대는 것 치고는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어요. 잘한다 여기까지. 인데 이거 날 그러니까 방송을 엄청 잘한다는 거야. 오, 야, 아 그거 대단하네. 진짜 안 보이는. 저거.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 도움을 이상하게 많이 글로 줬어요. 넘어가긴 했는데 콩고물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주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네. 지금 아, 내가 그래도 덜렁거린다 뭐 얘기만 하고. 그래도 칭찬도 예, 예. 많이 해주고 아, 그래요? 정서적인 배부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야. 맛있는 것도 많이 쏩니다. 아 그래요. 아, 진짜 알겠습니다. 콩고물을 줘요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고소한. 고소하다. 예, 있는 거. 먹어라, 했다 먹어라. 아, 예, 예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